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솔직하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남자들은 잠자리가 끝난 직후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남자의 은밀한 속마음일 겁니다. 사실 남자의 머릿속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 순간 남자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죠. 바로 내가 오늘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입니다. 만족했을 때와 만족하지 못했을 때 남자의 생각은 극명하게 180도 다르게 갈립니다. 이 두 가지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연애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갈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성분들이 남자의 자존감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남자 쪽에서 이런 심리로 오해하고 상처받기 쉬우니 저쪽은 저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괜히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남자의 심리를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쪽은 온종일 자신감에 취해 하늘을 날아갈 듯 뿌듯해지는 상황.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밤새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이불킥을 하며 찝찝함에 사로잡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도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남자를 밤새 패배자처럼 찝찝하게 만드는 그 순간들부터 아주 냉정하게 살펴보시죠. 파트 1. 남자가 찝찝해지는 순간들.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격렬했던 순간이 끝나고 남자가 조용히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때 남자의 머릿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혹시 얘가 이제 나한테 실증 났나? 혹은 나와의 관계가 별로였나? 라는 부정적인 물음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영 찝찝해지는 경우인데요.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예민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헛된 결심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죠.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 하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퍼포먼스가 최고였기를 바랐는데 여성의 행동에서 진심이 담긴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런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성이 항상 즐거운 리액션을 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남자 쪽 머릿속에서는 상대의 작은 표정, 반응 하나에까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혼자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8가지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들한 반응, 영 시큰둥한 리액션입니다. 가장 먼저 남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바로 여성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을 때입니다. 원래부터 수줍음이 많고 조용했던 여자라면 남자는 애초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분명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여성이 유독 그날따라 리액션이 현저히 줄어들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소리도 억지로 내는 것 같고 몸의 움직임도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으며 그저 의무적으로 시간을 때우는 듯한 느낌을 줄 때 남자는 직감합니다. 재미없구나. 내가 오늘 충분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는 남자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고 심각한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남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여성의 리액션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분이 조금 가라앉아 있거나 몸이 피곤해서 반응이 줄어드는 날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쪽만 문제로 보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정도의 가벼운 한마디가 서로의 오해를 많이 덜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심 없는 애무, 의무감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남녀가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뜨거운 탐험 정신은 사라지고 어느 정도의 루틴이 생겨 패턴화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시도했던 애무 방식도 익숙해지면 키스 좀 하다가 가슴에서 잠시 머물고
그 다음 밑에 잠깐 있다가 올라오는 식으로 거의 정형화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패턴화가 성의 없음으로 변질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키스를 잠깐 하다가 다른 중요한 절차는 다 건너뛰고 빨리 하자고 대충 들이대거나, 혹은 애무하는 신용은 내는데 시간이 너무 짧거나 대충대충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여성에게서 받을 때 남자는 극도의 찝찝함을 느낍니다. 남자는 자신이 애정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받고 싶어 하는데, 애무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행위는 남자를 단순히 도구처럼 취급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여 큰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관계의 질이 떨어졌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물론 반대로 여성 입장에서도 항상 여유롭고 로맨틱한 마음가짐만 있는 건 아니죠. 피곤하거나 마음이 복잡하면 애무가 조금 루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혼자 오해하기보다는 요즘 내가 좀 바빠서 에너지가 없네 같은 솔직한 대화가 서로에게 훨씬 건강한 해결책이 됩니다. 세 번째, 사그라드는 신음, 끊기는 볼륨입니다. 남자는 여성의 신음소리를 자신의 능력을 측정하는 일종의 점수판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신음소리가 영 작게 들릴 때 남자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볼륨을 좀 올려보려고 평소보다 거칠게 시도해봤는데도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소리가 띄엄띄엄 끊기거나 아예 멈춰버리는 상황까지 이어질 때 남자는 내가 여성을 흥분시키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흐름을 깨트리고 남자의 만족감까지 급격하게 낮추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건 여성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소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남자가 이걸 너무 점수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음량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둘 사이에 진짜 편안함과 신뢰가 있는지가 훨씬 더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걸 같이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평소와 다른 윤활 상태, 컨디션 난조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윤활액이 관계 후 뒤처리가 곤란할 정도까지 넘쳐 흘렀는데, 어떤 날은 이거 젤을 발라야 되나 할 정도로 건조함을 느낄 때 남자는 매우 찝찝해합니다. 남자는 여성의 몸 상태를 통해 나에게 반응하는 정도를 무의식적으로 측정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분비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여성을 충분히 흥분시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매력이나 능력 부족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윤활 상태는 여성의 잘못도 남성의 실력 부족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호르몬 변화, 나이, 갱년기 전후의 몸의 변화, 피로, 스트레스, 복용 중인 약,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같은 파트너, 같은 감정이어도 그날그날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남자가 혼자서 내가 별로였나 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오늘은 내가 몸이 좀 건조한 편이라서 젤 같은 거 같이 쓰면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가볍게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컨디션 문제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고, 여성도 몸을 훨씬 덜 부담스럽게 돌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귀찮아하는 태도, 새로운 시도를 거부할 때입니다. 남자가 잔뜩 흥이 올라서 오늘은 색다른 체의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자세를 잡는데, 여자가 그냥 이렇게 해, 번잡스러워 하며 귀찮은 듯 이야기하면 남자는 그 순간 가장 크게 실망을 느낍니다. 남자는 관계를 통해 탐험과 도전을 즐기려는 심리가 강한데, 이런 시도를 귀찮아하는 태도는 남자의 열정을 한 번에 꺾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체의를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 남자의 노력을 무시하고 관계에 대한 열의가 없다는 메시지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존심에 꽤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여성 입장에서는 허리가 아프거나 체력이 부족하거나 이미 익숙하고 편한 방식이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귀찮아 라고만 잘라버리기보다는 그 체위는 내가 허리가 좀 아파서 힘들어. 대신 이런 쪽은 어떨까? 이렇게 대안을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거절당했다는 상처보다는 그래도 우리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6번째, 재촉하는 말, 찬물을 끼얹는 멘트입니다.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빨리 좀 해 같은 말을 툭 던져버리면 남자는 그 순간 심리적인 몰입이 한 번에 깨져버립니다. 남자는 관계를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으로 느끼는데 이런 재촉은 남자를 조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지루하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패배감을 안겨줍니다. 이때 남자는 육체적인 흥분보다 심리적인 압박감을 더 크게 느끼고 모든 의욕을 잃은 채 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간 제약이 있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참고 길게 끌고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너무 오래는 못할 것 같아 처럼 상대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내 컨디션의 문제라는 걸 함께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남자도 내가 재미없어서 그러는구나가 아니라 오늘은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7번째, 오해를 부르는 미소, 웃음을 참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들이 꼭 이해해줬으면 하는 남자의 독특한 심리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관계 중에는 너무 웃고 장난치는 표정보다는 조금 진지하고 몰입한 표정에서 더 크게 흥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순간 둘이 완전히 빠져 있구나 하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자가 관계 중에 잠깐 희죽거리거나 웃음을 참는 표정을 보이면 남자는 흥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지금 우스운 꼴인가? 나를 무시하나? 같은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기 쉽습니다. 남자들은 관계를 하는 동안 여자에 대한 몰입감과 약간의 우위의식이 함께 강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웃음을 참는 표정을 보게 되면 그게 상황이 웃겨서든 다른 생각이 떠올라서든 상관없이 남자 쪽에서는 나를 비웃는 건가?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혹시 그 순간에 웃음이 터졌다면 나중에 분위기가 좀 풀렸을 때 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나서 잠깐 웃음 참느라 그랬어 라고 한번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남자도 나를 무시해서 웃은 건 아니었구나 하고 금방 마음을 풀 수 있습니다. 8번째, 끝나자마자 칼같이 돌아올 때, 연극의 끝이 느껴질 때입니다. 보통은 남자가 끝나자마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씻으러 가거나 뭔가 정리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여성들은 약간 술 취한 사람처럼 멍한 상태가 한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할 때는 완전히 몰입해서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있다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을 말똥말똥 뜨고 아나운서처럼 또렷한 발음과 말투로 돌아와 버리면 남자는 그 순간 기분이 꽤 싸해집니다. 방금 전 그 격렬한 리액션이 진짜가 아니라 연기였나? 하는 의심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방금 전에 받았던 감동이 진실이 아니었다고 느끼는 순간 만족감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하고 나서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해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성 쪽 사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혹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어느 정도 연출된 리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날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반복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기하는 여자는 나쁘다 라고만 보는 건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느 지점부터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관계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보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편안하게 어디까지가 편하고 어떤 방식이 나에게 진짜 좋았는지를 대화로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어색함은 오히려 둘 사이의 신뢰를 깊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Part 2. 남자가 자신감 만빵이 되는 순간들. 내가 해냈구나 라고 느낄 때. 반대로 관계가 끝난 후 남자가 속으로 얘 오늘 완전히 갔네. 우리 예쁜이 내가 그렇게 좋니? 오늘은 홍콩 갔다 왔으니까 다음에는 두바이로 보내줄게. 같은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이 확 올라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남자의 자존감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장면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신호가 있다면 여러분의 남자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120%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폭발적인 감정 표현과 자극적인 표현이 계속 터져나올 때입니다. 단순한 신음이 아니라 사랑해, 너무 좋아, 나 어떡해, 미칠 것 같아, 나 어떻게 좀 해봐 같은 말들이 줄줄이 이어질 때가 있죠.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대부분 여성이 흥분이 최고조에 올랐다는 신호로 봐도 됩니다. 신음소리는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솔직하고 격한 감정 표현은 보통 맨정신에는 부끄러워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필이 완전히 왔을 때, 정신이 살짝 날아간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무의식적인 표현들입니다. 눈치 빠른 남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인정받았구나, 내가 정말 만족시켰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격렬하고 적극적인 모션, 몸으로 말할 때입니다. 애무를 할 때도 아주 조용조용, 최소한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스케일이 크고 동작에 힘과 리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행위 중에도 모션이 크고 움직임에 박자가 살아있을 때 남자들은 그 순간 짜릿함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여성이 관계에 온전히 몰입해 있고 남자의 리드를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이런 형력적인 에너지를 통해 엄청난 쾌감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격렬함이 꼭 영화 속 장면처럼 과장된 동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몸이 편한 선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오늘 이 사람이 진짜 이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구나 라는 감각을 느끼게 되죠. 중요한 건 동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세 번째, 진짜 오르가즘, 숨길 수 없는 절정이 왔을 때입니다. 정말 너무 무딘 남자가 아닌 이상 여자의 절정이 진짜인지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됩니다. 진짜 제대로 느끼면 소리부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의식적으로 소리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순간이기 때문에 인위적이거나 예쁘게 꾸민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능적인 소리가 툭툭 터져 나옵니다. 절정으로 가는 동안 소리의 질과 강도도 점점 달라집니다. 마치 멀리서 기차가 다가오는 것처럼 점점 커지는 느낌이 생기죠. 또 오르가즘 직전에는 몸의 전조 증상이 느껴지고 절정 순간에는 잠시 몸이 떨리거나 경련에 가까운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연기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완벽하게 흉내내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남자들은 조금만 오버해줘도 속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이면 대부분 다 알아챕니다. 아무튼 여자가 진짜 제대로 느꼈다고 확신하는 순간 남자는 자신이 내가 정말 능력자구나 라는 만족감과 함께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만족 후의 모습, 침대에 녹아내릴 때입니다. 충분히 만족한 여성들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몽롱한 표정을 지으면서 마치 침대에 녹아내리듯 몸이 축 늘어진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남자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여성은 남자를 부드럽게 만져주고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남자는 내가 이 여자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줬구나, 내가 해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존감과 만족감이 끝없이 올라갑니다. 남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눈앞에서 확인하는 셈이고 이것이 다음 관계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날의 신체 컨디션과 기분, 그리고 남자에 대한 감정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남자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자의 심리나 성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의도치 않게 남자가 오해하기 쉬운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남자의 자존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종종 간과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여성이 남자의 자존감을 완벽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남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괜히 혼자 상처받고 오해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대화하려는 태도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이든 사랑이든 어느 것 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자동으로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최고의 관계를 원한다면 사랑과 성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8가지 하면 안 되는 행동과 4가지 해야 하는 행동은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길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핵심 지침입니다. 자,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이 중에 몇 가지 나도 모르게 오해를 사게 만든 행동이 있었을까? 라고 체크해 보셨나요? 만약 그렇다고 해도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달은 지금부터 조금씩 관계를 좋게 바꿔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더 큰 사랑을 위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거나 좋아요를 눌러서 나중에 다시 찾아보세요. 다음 관계부터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남자는 여러분을 내 삶의 최고의 연인으로 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좋은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깊은 심리 분석과 사랑의 기술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